영어 하나 배우기도 어려운데 38개 국어를 유창하게 했다고 합니다. A major 19th century biography of 39 languages in which it claimed the cardinal had high proficiency. These include 유창하지 않은 언어까지 하면 72개 국어를 했어요. the highest claims say over 100. 주세페 가르파데 메조 판티는 19세기 이탈리아 추기경이자 언어 학자입니다. 유전적으로 특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가장 핵심 외국어 습득 방법이 제가 사용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사실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알파벳도 몰랐는데요. 이 공부법으로 한 달 안에 미국 유학 갈 토플 점수를 획득했죠. 2년간 무사히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 공부법은 친숙한 자료, 친숙한 텍스트, familiar text를 패턴을 통해 습득하는 것입니다. 메초판티는 추기경으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항상 외우고 다녔어요. 그는 자신이 친숙한 텍스트를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며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친숙한 텍스트 활용의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언어학자 스티븐 크라세는 외국어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이 이 친숙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배우면 의미 추측이 쉬워집니다. 알고 있는 것, 이해하는 것에 조금 더 어려운 걸 더하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죠. 이게 바로 이해 가능한 입력, comprehensive input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익숙한 텍스트가 이해 가능한 comprehensive, I가 되고 영어는 +1 정도로 익힐 수 있습니다. 번역할 때 문법이 아닌 특정 문구나 표현 같은 패턴, 단어 문치를 익혔어요. 이 패턴 인식은 사람뿐 아니라 AI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챗GPT는 영어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파악합니다. 이 패턴을 활용해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어떤 말을 할지도 미리 생각하죠. 패턴 인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우선은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읽는 거예요. 우리 뇌에 많은 인풋을 넣어줍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돼? 이때 친숙한 텍스트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많은 영어를 반복해서 접합니다. 이렇게 내가 보고 듣고 말한 영어를 가지고 뇌가 스스로 학습합니다. 이것이 패턴의 내재화 두 번째 단계이죠. 친숙한 자료로 부담스럽지 않게 영어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 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지속적으로 봐요. 친숙한 것이라 부담 없어요. 많은 양을 해도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영어를 접한 것이 쌓이면 우리 뇌가 스스로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책도 읽고 수업도 듣다 보니 굉장히 친숙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이 발달한 게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테드닷컴 강연을 찾아봤습니다. 미드에는 이러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이 속속 숨어 있어요. 저는 미드를 보며 그 안에 숨은 심리학적 의미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심리학적 의미가 있는 표현들을 단어 뭉치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드를 보면 daddy issue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생기는 다양한 문제. 이를 간단하게 daddy, 아버지, issue라고 하죠. 또는 이거는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기반하고 있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어린아이가 이성 부모에게 성적인 애착을 느끼고 동성 부모에게 경쟁심과 적대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오은영 선생님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정신분석학 개념은 그냥 개념대로 배우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오은영 선생님과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죠. 하지만 실생활에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정신분석학 개념들이 실생활 용어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미드나 테드닷컴 강연이 훨씬 재밌었습니다. 이 내용이 저에게 친숙한 것, 저에게 흥미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메초판티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도면에서 시작했죠. 저는 정신분석학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도 친숙하고 관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친숙한 건 나와 관련 있는 것들. 지금 언어 공부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재료가 됩니다. 유명한 요리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음식에 대해서는 잘 알죠. 이분들은 메뉴판도 잘 읽고 식자재 이름도 잘 압니다.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이나 생활용품, 취미도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시작하면 되죠. 직장에서 커리어가 중요한 분은 관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운다면 육아법에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취미로 등산을 한다면 전세계산에 관심이 많을 수 있죠. 영어를 왜 못할까요? 14년 넘게 했는데 말이죠. 바로 우리의 삶과 관련 없는 것들을 억지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배우는 영어도 너무 어렵고 실제 회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때 영어를 공부하는데 시간 쓰지 않았어요. 이거 왜 하나 하기 싫다라는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친숙한 것들을 하면 달라져요. 우리는 우리와 관련 있고 익숙한 것을 더 잘 기억하거든요. 이것을 자기 참조 효과, self-reference effect라고 해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어딘가 내 이름 부른 것 같아서 휙 이렇게 돌아와 봤을 때요. 혹시 누가 내 이야기 한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이야기 했지? 너무 궁금하죠? 누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제 이름이 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하고 내가 반드시 알아내고 만다 다짐하게 됩니다. 영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시작해보세요. 나의 이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영어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콩글리시면 어떠지? AI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챗 GPT에게 영어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돼요. 이때 자연스럽고 실생활에 많이 쓰는 쉬운 표현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됩니다. 혹시 본인의 수준보다 이게 너무 높다,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때는 좀 더 쉽게 혹은 좀 더 어렵게 해줘라고 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5살 수준 혹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관련된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패턴을 찾아볼 차례예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문법보다는 공통된 패턴에 집중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 만드는 이 의미의 단위를 이해하는 거죠. 이 역시 내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영어 공부법 치면 정말 다양한 방법이 나와요. 특히나 단기간에 많은 양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도 나와요. 하루 종일 24시간 영어만 한다면 아주 빠르게 영어를 배울 거예요. 영어를 24시간, 6개월 공부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주 강력한 동기입니다. 인생의 6개월을 오롯이 외국어에 쏟아부을 동기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를 배워야 할 간절함이 있다면 가능할 거예요. 생존이 달렸다면. 이거 안 하면 밥벌이를 할 수 없어. 내 길거리 나앉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렇게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죠. 꼭 20시간이 아니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하루 2시간 아주 집중해서 하는 거죠. 아주 고통스럽더라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하루 2시간을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면 지속하게 될 거예요. 내가 유학을 꼭 가야 돼. 이번 시험엔 꼭 A를 맞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의 목적이 영어를 못한 게 한이 돼서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중간에 포기하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뭘 얻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테니까요. 그러니 영어 공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관련 있는 것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는 것, 궁금한 것,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 흥미에 영어를 덧붙인다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년, 지금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성장했을구나 싶을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1% 성장하면 1년에 얼마나 성장할 것 같으세요? 그 1%가 얼마나 되겠어 싶죠. 그런데 거의 38배 성장합니다. 아니 하루 1%가 어떻게 38배나 돼? 이게 바로 복리의 효과예요. 1% 향상을 360일 복리로 가져가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죠. 하루 24시간에 1%는 14분이에요. 딱 14분만 꾸준히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영어 실력을 달성할 수 있어요. 영어 공부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이미 언어 천재가 증명했고 저 역시 활용했던 이 방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시간 대비 효용 높이는 공부법을 찾는 사람들보다 앞서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